양자역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미시세계와 적용되지 않는 거시세계를 구분하라는 물음에 대해서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치고 계산이나 열심히 해. 보어의 이 말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기보다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실제 과학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우의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면 정말 깜짝 놀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구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인간이, 아니 이론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관념일 뿐, 실제로 그런 서로 다른 성질과 차원을 가지는 두 세계를 구분짓는 그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상대적 인식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크고 절대적으로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대적으로 인식되고 결정될 뿐이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이지만 안드로메다를 벗어나는 우주에 비하면 극미하게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미시세계와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시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이 더욱더 발전하여 미시세계를 더욱더 쪼개고 들어가면 지금의 전자보다도 수십억 배나 작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저 광활한 우주가 어떤 생명체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일부라는 것을 지각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류는 지금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인류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양자역학에서의 관측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측하여 그 존재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만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측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중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정의하자면 오직 관찰되어지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설리 실험에서 관측될 때는 파동의 입자로서 분명히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관측되는 것만 그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을 통해 존재가 확인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관측되고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일체의 것들이 실제로는 모두가 양자역학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에 대비되는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결정론적 확정성은 한마디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관찰되는 어떤 물체는 관찰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교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리 미세하다고 하더라도 그 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미시세계에서만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이른바 거시세계에서도 양자역학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든지 노화를 하든지 부단히 변화하고 있고, 이 두 작용이 멈추어 있는 인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들판의 꽃들과 귀여운 애완동물들, 그리고 저 더 높은 산과 깊은 호수까지도 모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한 그 순간에는 이미 어떤 질량값이나 에너지값이 비록 그것이 아주 미세하여 포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관측 순간에는 이미 변화되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시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관측 행위는 모든 생체적, 물리적 연기를 통해 이른바 미시세계의 모든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른바 교란이 발생하고, 이런 다발적인 교란은 수많은 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양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영향들이 집적되면서 간단없는 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삶을 장기간 겪은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상식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삶은 우리의 인체와 사고작용에 보다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이런 압박은 보다 더 큰 수준의 교란을 발생시키고, 이런 교란에 의해 우리의 인체 근처에서 작동하는 양자적 교란 역시 커질 것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양자의 노화 내지는 소모 등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른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융화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 이 우주와 이 우주를 벗어나는 광대한 그 어떤 것이든 우리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양자역학의 원리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소위 미시세계라고 이름 짓고 있는 양자역학의 영역은 물론 우리의 삶과 이 우주 전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체의 것들이 모두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의하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구별 없이 모두가 양자역학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사실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한결같을 수 없으며 모두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행무상은 허무주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항상 변천한다는 것으로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무르지 않으므로 한 번 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마련이라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행무상은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인체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양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저 관측의 성질로서 양자들에게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단한 양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양자들의 변화는 우리의 인체와 정신세계 등에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들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교의 요체이자 골수인 중도 연기에서 본 것으로 연기의 의미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구분 없이 저 미세한 양자의 세계에서부터 저 우주를 포함하는 거대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체로서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도는 모두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 상대성은 곧 연기이고 이렇게 무수한 연기를 통해 전체로서 하나로서 얽혀서 원흉한 것 자체가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므로 양자 하나에도 이 우주의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고 또 이 우주 전체는 모든 양자들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를 보자면 인체를 형성하는 각 양자들 속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요소들이 모두 들어있고 우리 인체는 이들 양자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 각 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이해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를 생각해 보면 빅브라더가 제어하는 슈퍼컴퓨터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정보가 모두 집적되어 있고 저장된 정보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즉각 그것에 대한 반응 및 대처 방안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시스템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각 양자는 모두 인체와 관련한 일체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양자 하나하나가 모두 빅브라더의 슈퍼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일정한 자극이 가해지면 그것이 양자들에게 전달되고 이것을 각 양자들이 대응하고 처리하면서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극이 앞서 말한 관측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의 삶에서 자극이 없는 경우는 관측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교란 또한 없으며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아예 양자들에 대한 교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적한 생활을 하면 도심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양자들에 대한 교란이 적게 일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관측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부적 자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 활동과 인체 내부의 일체 움직임, 즉 장기들의 기능과 정신작용 등에 의해서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한다고 해서 양자들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도 관측자입니다. 공기, 물, 흙, 빛, 어둠, 새소리 등등 일체가 모두 관측자로서 서로를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상계에서는 일체가 모두 관측자이자 피관측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본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주체가 사회생활을 하면 당연히 다수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는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엄청난 네트워크 안에서 양자들 사이에 부단한 관측이 서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측의 결과, 즉 교란을 통한 변화는 도미노 현상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마치 수족에 달하는 신경망 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하고 이는 곧 우리의 삶과 공동체 전체가 양자들의 총체적인 움직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을 확장하면 지구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현상이 하나로 융화된 어떤 존재, 즉 하나의 생명체이거나 하나의 물질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등의 밀입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토대로 불교와 양자역학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붓다의 깨달음은 양자역학의 원리들을 몸소 체험한 것으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양자역학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